저는 번아웃 이야기를 어, 하게 된 강영아입니다. 오늘은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강영아라고 하고요. 12년 차 디자이너이자 1년 차 창업가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 오해를 풀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들이에요. 플래시먼 힐러드부터 테이스트랩, 그리고 4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스포카, 띵스플로우, 토스라는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저는 회사를 이제 5개를 다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영화님은 괜찮은 회사만 다녔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플래시먼 힐러드 회사 알고 계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테이스트랩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6개월 만에 망했거든요. 제가 좀 운이 좋게도 스포카 이후에는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그 이후 스타트업을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뭐, 아마 아무도 모르시는 플래시먼 힐러드라는 PR 에이전시 다니고, 테이스트랩은 6개월 만에 망하고, 4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제가 이 세 개 회사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따지면 한 3년 정도까지는 나 물경력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애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가 가서도 만 3년이 될 때까지는 이게 맞나? 나 이 1인분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좀 그 이후부터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이 세션을 신청하신 것들 보면서 이제 경력을 확인해 보면 평균 그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마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스포카와 띵스플로우를 가면서 이제 디자인 팀과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회사를 더 다 잘 알렸지, 그 전까지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잘 알려진 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듣보 스타트 라이프를 꽤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를 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일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꼭 같이 오는 게 번아웃이라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번아웃을 겪었어요. 작고 크고 작은 번아웃을 겪었고, 그 번아웃이 오는 이유를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컴포트 존에서 피어 존으로, 나를 좀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러닝과 그로스로 넘어가곤 하거든요. 이 장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큰 4번의 번아웃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했고 이 과정 중에 배운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봄인데요. 이때는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크라우드 펀딩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텀블벅이나 뭐 와디즈나 이런 데서 이제 먼저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됐어. 2,500명이 펀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상품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라고 하고 만들었던 걸 이렇게 만들 거예요라고 사진을 올리니까 갑자기 엄청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엄청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게 맞냐. 그래서 담당자 나와라. 막 이래서 완전 멘탈이 털리고 약간 좀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멘탈이 정말 안 좋아지는 시기를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가 이제 그 위워크 역삼점 2호점 홈부스에서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눈물이 안 멈춰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네 해서 폰부스로 들어가서 울었어. 근데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각이 정말 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그런 양상으로 내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 울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좀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지금 당장 병원에 가. 그때가 시간이 오후 8시였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그 지금 정신과 응급실이 있는데 거기서 응급약을 타면 조금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의학원에 가서 응급실을 가서 그 약을 타서 집에 왔는데요. 제가 원래도 정신과를 그 조금 우울해질 때마다 이제 가는 편인데 이때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엄청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게 달라서 이제 정신과 응급실을 처음 가게 되고 그 뒤에 좀 뭔가 다양한 종류의 이게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다음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가고 그리고 저는 이 이상함을 깨닫고 회사를 퇴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간 회사가 토스였어요. 사실 토스를 그렇게 하게 된 게 조금, 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토스를 갔다라는 게 좀 공교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 토스도 생각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빡센 회사였고, 여러분들이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워라밸이 잘 안 좋다, 뭐 되게 빡세다, 뭐 피드백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더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엄청 심리적인 부침이 되게 심해가지고, 어, 제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정말 뭔가 어려운 시기들을 2019년 봄부터 한 가을까지를 쭉쭉 보내면서 저는 그때 심리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좀 다시금 바라보는 그런 관계들을 가져가는 시간을 이 번아웃을 통해서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2020년 여름에 제가 또 한 번의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이게 네 번의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때마다 양상이 달랐어요. 그때는 제가 2020년 1월에 내부 제품팀으로 발령이 됐는데 이제 그 잡이 원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에서 지금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툴즈라는 직무인 그 예전에는 인터널 프로덕트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내부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발령이 됐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디자이너 저 혼자인데, 10명이 풀스택 엔지니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10명이 풀스택 엔지니어라는 게 말이 10명이 풀스택 엔지니어지, 그 팀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4~5개의 팀을 제가 혼자서 디자인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세션에서는 말했지만,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제품을 20개를 찍었어요. 그 개발자분들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몸이 아팠어요. 그때 막 염증도 되게 심해지고, 그 다양한 종류의 이런 심리적인 부침에 그게 이제 또 신체적으로도 나타나서 좀 뭔가 내가 어려운 것들을 이제 몸으로도 이제 겪게 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그 디자이너 2명으로 한 명 더 뽑아달라 해가지고 디자이너 2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좀 해소가 됐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하던 업무를 이제 한 4명 정도를 빨리 뽑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직무 전체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6명에서 2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그 많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4명이 하는 일은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내가 보냈구나라는 걸 좀 지금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심리 상담을 2019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도 계속 심리 상담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가을에는 번아웃은 아니고 이제 보어아웃이라고 말하는 또 이런 번아웃의 일종을 겪게 되는데요. 보어아웃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보월드의 어떤 그 지루한 그 단어를 뜻하는 게 이제 보어아웃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직장 생활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서 의욕이 상실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기 적성과 맞지 않거나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속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엄청 잘 어울리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뭔가 사람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터레이션 도는 업무를 잘하는 편인데 그때 제가 맡았던 건 한 3개월 정도 쭉 그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릴리즈 업무를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보호아웃을 겪는 이유가 이렇게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능력에 비해서 쉽고 단조로운 업무 혹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몰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그 해소 방식은 직장 동료분들과 산책을 엄청 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쉬고 그리고 어떤 때로는 그냥 묵묵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작게 쪼개서 진행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해봤을 것 같아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종류의 어떤 일들을 더 했을 것 같은데, 작업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거나, 그 실력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실력보다 더 쉬운 일을 하면 몰입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의 어떤
그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네, 그 작업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실력이 작업 난이도에 비해서 좀 높으면 지루하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루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뭐 불안하다고 하면 실력을 높이거나 난이도를 낮추거나, 지루하다고 하면 난이도를 높이거나 실력 낮추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또 다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2022년 겨울에 이때 2월이었어요. 제가 번아웃을 겪게 되는데 이때 양상은 좀 많이 달랐어요. 신기하게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게 되게 강했었던 시기였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 걱정과 불안함이 더 커졌어요. 그때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난 노력해도 리더십의 신뢰를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시기들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대화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래 다녔던 회사에 오래 다녔던 분들, 한 3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한테 찾아가서 나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시기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리고 걱정이 많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를 관찰하는 시간들로 이 번아웃의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제가 이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그림은 심리 상담을 겪고 나서 두 번의 번아웃을 더 겪었다는 내용인데, 그 가장 마지막에 바닥 찍혀 있는 게 지금 2022년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바닥을 찍는 경험을 제가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있구나를 정말 실시간으로 저를 관찰하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다.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네? 그럼 이제 올라갈 이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아주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제 느끼기에 아주 신기한 경험으로 느껴질 만큼 저 스스로를 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 번아웃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나 이제 더 이상 번아웃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번아웃이 오진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번아웃이 올 것 같으면, 나 번아웃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막 쉰다든지, 휴식을 가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걸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제 생일쯤이었거든요. 2022년 제 생일 때쯤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은 그런 어떤 무드가 이제 사진에 드러나는데 나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 나 너무 즐거워. 약간 이런 생각을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하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린 내용인데 이때 정말 생생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됐냐면 뭐 독서나 기록, 코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질문을 또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혼자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의 과정에 어, 함께 하게 됩니다. 창업의 과정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도와줬던 도구들이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정신과나 심리상담, 뭐 휴식, 대화 관찰, 뭐 기록, 코칭, 독서, 질문, 여행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제 잘 사용하면서 그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사용하는 도구들이 늘어났죠. 그런 식으로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서 제가 번아웃을 극복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제가 극복하면서 도움이 됐던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질문을 잘할까? 또 스스로를 셀프 코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들.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좀 더 낮게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뭘까? 나를 좀 뭔가 왜곡되지 않게 바라보는 건 뭘까라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도와줬던 책들. 그리고 이제 애자일 마스터 분들 혹은 구루 분들이 쓰신 어떻게 하면 함께 잘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패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들을 다뤘던 책들.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책인데, 이제 당당한 디자인 결정을 위한 9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득시킬까?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더 잘 협업할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를 뭔가 극복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번아웃, 네 번의 번아웃을 통해서 배운 점인데요. 그 제가 번아웃과 불안은 늘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잘하고 싶으니까. 저는 제가 너무 소중하고 이 여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잘 견뎌내고 싶고 이것들을 잘 어떻게든 그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번아웃과 불안을 언제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버티는 게 필요하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묵묵히 시간을 지내면 보내는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배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서 나에게 언제나 있는 번아웃과 불안함의 감정을 도구를 통해서 잘 해결하고 이 친구 같은 불안과 함께 내 생을 잘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듣보 스타트업 라이프부터 이제 네 번의 번아웃을 이제 겪으면서 창업까지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와 강연을 준비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피어 존을 거쳐서 이제 러닝 존과 그로스 존으로 조금 더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번아웃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피어 존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전 경험들을 정리해보니까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토키님이 해주셨던 내용처럼, 어,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난 성장의 과정 중에 있었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드실 거고, 저도 사실 3년 동안 정말 나 1인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번아웃을 통해서 아, 나 지금 괜찮나? 라는 생각을, 불안함을 항상 안고 살았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의 100분이 가까운 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토요일 아침에 나 성장하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앞으로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봤을 때 어느새 앞으로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거라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혹시 연결되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 인스타그램과 링크드인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